비상 강의인데 이거 촬영하면서 나가는 거야.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비상 강의 2단원이고 방문객과 그것도 있는 거였고 지금 문학인데 원래는 이 문학을 네 가지 색깔이라고 했잖아. 문학이 네 가지 색깔. 그 왜 이게 네 가지 색깔이겠니 이게 지금? 문학의 갈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원래 이것도 있는 거거든. 그럼 쓰면 되겠다. 앞에 있에다가 그래서 문학의 네 가지 색깔이라는 건 문학의 갈래를 분류하는데 이거 너희 선생님도 설명했죠? 문학 서정 갈래만 설명했네. 그 따로 문제풀이 해주시면서 해주시고. 그렇지. 자, 이걸 지금 일시 정지한 다음에 먼저 너희가 필기하고 봐도 되는 것이고 먼저 필기한 다음에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갈래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서정 갈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학의 갈래에 관련된 영상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갈게요. 그 주제를 그럼 문학의 갈래라고 갈게. 문학의 갈래라는 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항상 분류의 기본은 뭡니까?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석과 분류의 차이점도 알아야 돼. 분류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일정한 기준이 분류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시계를 분류해봐 그러면 손목시계, 벽시계, 쾌종시계 이건 분류한 거야. 기준에 따라, 모양에 따라, 형태에 따라, 기능에 따라 그런 기준, 분류. 그럼 첫 번째 1번 서정갈래, 두 번째는 서사갈래, 세 번째는 극갈래고 이 네 번째로 갔을 때 교술갈래란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교술갈래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용어가 약간 어색한 친구가 많은데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교가 무슨 교자 같아요? 가르칠 교. 잘 기억하고 있는 기억력 좋아. 그래서 가르칠 교니까는 얘는 그래서 교술갈래 항상 뭐가 나와? 가르치기 때문에 성찰, 잘했다,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자 그럼 서정갈래는 첫 번째 서정갈래가 가장 유명한 유형이 뭐야? 시죠. 시. 그 장르들이 하위갈래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하위갈래라고 서정갈래의 하위갈래들도 기억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특징을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문학의 갈래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도 중요하고 각 갈래별로 하위갈래가 뭐가 있는지 문학 작품의 갈래 그 다음 각각의 특징이면 이걸 문제 어떻게 내겠어? 갈래에서 하위갈래로 헷갈리게 하거나 아니면 특징을 갖고 헷갈리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의 갈래니까 이거는 고1이건 고2건 문학을 하는 친구들에게 다 필요한 강의인 거죠. 그래서 요거만 딱 따가지고 또 강의 줄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가 서정인데 이 정이 무슨 정자야 이게? 항상 얘기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 그래서 감정 정서가 물론 여기도 감정이 있고 여기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문학은 없지만 특히나 감정이 주가 되는 그래서 화자도 말하는 사람들도 서정적 화자라고 한다는 거. 근데 화자라고 하면 무슨 갈래야 그러면? 서정 갈래지. 여기 극갈래에서 화자라고 해 안 해? 안 해. 교술 갈래에서 화자라고 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고. 근데 하위가는 뭐예요? 시 다음에 고대가요. 고대가요가 뭐가 있죠? 황조가, 공무도화가, 구지가, 원화가, 원앙생가 뭐 이런 것들 고대가요. 신라백제. 그 다음이 향가가 뭐야? 이게 제망매가. 그죠? 향가도 서정갈래. 한시, 두보의 시라든지 이런 것도 최치원의 한시도 다 서정갈래. 그 다음에 시조는 뭐 평시조부터 연시조, 사설시조. 사설시조 기억나니? 니네 고1, 고2 애들 사설시조, 우리 4대 특강의 고전시가 뒤에 사설시조 있거든? 그거 반드시 알고 가야지 내신 1등급 갈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해. 사설시 한 10개 정도는 지금부터 봐야 돼. 원래 고전시가 특강 드는 애들은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설시조는 또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서정갈래. 이제 요게 이제 수능형이지. 시조가 열나 길어진 게 가사 작품인데 상충곡, 면왕정가, 노왕사, 관동별곡 이 가사 작품이 수능에 잘 나오는데 이것도 서정갈래. 그 다음에 당연히 현대시도 서정갈래, 하위갈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게 뭐였어? 화자대자, 서적, X쳤지. 항상 서술자는 해당되는 게 무슨 갈래? 서사갈래입니다. 서술자란 말이 붙으면 서사갈래. 이게 은근히 제일 많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서술자가 이 극갈래에도 서술자란 말이 쓰이지 안 쓰고 교술갈래도 서술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어쩌고 저쩌고 혹은 시점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서사갈래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다음. 그래서 다시 서정갈래 들어가면 정서, 태도고, 비유법, 뭐 시상적 이게 이제 주로 시에서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자 특징 갑니다. 그럼 서정갈래 아직까지 서정갈래야. 서정갈래 특징 뭐 있어? 음악성. 이 운율과 리듬감이 가장 두드러진 게 어디야? 서정갈래라는 뜻인 거지. 근데 왜? 근데 서사갈래에도 뭐 이렇게 사음, 뭐 삼음, 뭐 칠호조가 약간 음성상징어 쓰는 게 있지만 저 음악성이 가장 강한 건 어디다? 서정갈래라는 거. 이 회화성이라는 건 이미지, 심상, 감각 이게 시총, 후총미가 잘 쓰는 것도 서정갈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함축성 별표. 이 함축성인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이거 뭐라고 했어 내가 너 2차 속성이라고 했지. 뭐 매화는 지조절개다. 비둘기는 평화다. 까치는 뭐 반가운 손님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센 게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들이 서정갈래고 그래서 주관성이 제일 강한 걸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주관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서정갈래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다음 자 아까 얘기했던 서사갈래 같다. 서사라는 것은 약간 스토리가 있다는 뜻인 거야. 스토리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소설이겠죠. 그 다음은 설화, 신화, 민담, 전설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내가 설화 안에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 거란다. 설화, 말로 전달되는 혀설, 말로 전달되는 이야기 안에는 신화도 있고 그리스 신화, 민담도 있고 그다음에 전설의 고향, 전설이 설화 안에 있지만 다 서사갈래다. 그다음에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등은 당연히 서사갈래고 가장 산문성이 있다라는 거, 산문 쭉 있다라는 거고 허구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요. 거기에 서술자가 있어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다음에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관찰자냐 이렇게 가는 것들. 이 서술자를 뭐라고 했지 이거? 그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1인칭적인 시각이냐 3인칭적인 시각이냐 주인공의 시각에서 바라봤느냐 그 시각이라고 합니다. 소자를 작품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건데 그 서술자가 있다는 거. 또 하나 개연성이 뭐라고 했죠? 그럴듯한 있을 법한 것들.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것도 서사갈래의 특징이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 필연성이야 개연성이야? 개연성이지. 필연성하면 허구가 아니지. 그래서 개연성이 서사갈래의 특징이다. 이런 용어들을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 소설의 사면서가 뭔지 아니? 자, 소설 사면서랑 소설 구성의 사면서가 다릅니다. 소설이 그러니까 이건 문학 용어들인데 소설의 사면서는 주제, 구성, 문체, 시작, 주제.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소설가가 세 가지를 고민해야 돼. 첫 번째 뭘 있어야 돼? 주제가 없으면 소설가가 소설을 왜 쓰냐고. 그 다음 어떤 구성으로 내가 전개할 건가. 그 다음 문체. 문체는 내가 여성적 필수 쓸까? 아니 만연체로 쓸까? 짧게 쓸까? 이렇게 문체도 시작 소설을 사면서 뭐라고? 주제가 있어야 되고 구성을 고민해야 되고 문체고 그 와중에 소설 구성의 사면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소설 구성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소설 사면서와 소설 구성의 사면서는 다르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서사갈래인데 이 소설 빨간색 친구는 이 서술자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사갈래에만 특징이다. 그다음 극은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당연하겠지. 희곡은 상연이야 영이야. 상연.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 요걸로 문제를 헷갈리게 내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상연, 상영 다른 얘기입니다. 희곡은 뭐야? 무슨 대본이야? 연극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 자, 그러면 이
이쪽 극갈래도 희곡의 하위라는 가면극, 민속극. 이건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막, 3장 이렇게. 이거는 희곡이고. 시나리오는 뭘로 구성돼? 씬 넘버로 장면이 분할된다도 특징이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빨간색으로 극갈래는 제약이 있어 없어? 극갈래는 제약이 있죠. 왜 제약이 있지? 시간적으로나 연극 무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지. 연극 무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막 10만 대군이 몰려온다면 10만 대군이 연극 무대 올릴 수 없잖아. 또 어떻게 하는 줄 아니? 10만 대군이 몰려온다는 말하고 소리를 음향 효과로 우와 하는 무대 밖에서 음향 효과로 표현하지 실제 보여주지 않는 게 극갈래. 제약이 좀 있다.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건 극갈래인데 시나리오는 제약이 없죠. 스타워즈 우주 나가잖아. 맞니? 100만 대군이 온다. 삼국지 막 진시황 싸울 때 보면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시공간적 등장인물 수 같은 게 제약이 없는 것, 또 이둘만의 또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극갈래 안에서. 이런 게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행동과 대사의 문학이 자 이거 행동과 대사, 대사라고 했지. 소설은 뭐라고 그래? 대사가 아니라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면 서사갈래고 대사라고 하면 극갈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어. 서사갈래와 공통점도 있겠지. 뭐 있을까? 갈등은 둘 다 있습니다. 여기도 갈등, 영화의 갈등이 대박이지 뭐. 갈등이 있다는 거 공통점이다라는 거 기억. 그치? 이거 이따 필기 해도 되고 이따 내가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 자 이제 교술관리 갑니다. 이 교술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너희들이. 자, 이 교는 가르친다라는 거. 교수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수필이죠. 수필. 수필에는 뭐 경수필, 중수필이 있다라는 거 너무 귀여운 거고. 고전수필. 수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주제입니다. 주제. 이 주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게 쉽게 나올까? 추론을 해야 될까? 추론을 해야지 나오는 게 수필의 주제라서 수필도 수능이 자주 나옵니다. 연결, 가나다 중에 다작품에 항상 수필 주는데 현대 수필 주면 좋은데 수능에서 고전 수필 주니까 왜 어려워? 단어가 어려워. 근데 그게 꽈여있고 주제가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학 이해의 수필의 목적은 주제 파악인 거야. 그런데 수필은 이게 가장 중요해. 수필의 구조. 여기 뭐 있어요? 뭐야 이거? 얘가 일상적 체험을 먼저 여기까지 읽기가 쉬운 거야. 그러다가 몇 분의 몇이야 이거? 3분의 2지점. 왜 3분의 2일까? 체험이 쓸 게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3분의 2야. 이상하게 이게 꼭 완벽한 거 아니야. 거의 다 3분의 2는 일상 체험이고 마지막 3분의 1이 뭐가 나와 이제? 그렇죠. 주제라든지 교훈, 가치관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추론인 거지. 요게. 그래서 애들이 여기까지 읽을 때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여기 읽을 때부터 어려운 게 있어. 뭐 하는 거야? 무슨 체험이야?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그 애들이 수필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당일날은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재작년 수능도 그랬고 있어야 할 거 있어야 돼 있지 말아야 할 것이 막 섞이는데 막 이게 뭔 도구 소리야 왈왈왈 이런 게 많았습니다. 수필에서.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거 일상적 경험을 통해. 그래서 수필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일기도 교수갈래다. 왜 일기가 교수갈래야? 처음에 뭐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깨달음 없으면 일기가 아니라고 하지. 그 다음에 기행은 왜 교수갈래야? 놀러 갔다가 깨달음 없으니까 교수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하고 설이 또 이런 거야. 기는 수호제기. 니는 이옥설. 이옥설도 앞에 쭉 생명체가 어떻게 막 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제. 그래서 기, 설, 기행문, 일기, 수필, 교술관리입니다. 그 교훈과 성찰이 있는 거고 자율 형식인 거죠. 무형식이 형식이라고 하죠. 얘는 무형식이 그게 바로 형식이야. 그래서 무형식이 형식이다. 무형식이 걔가 형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주청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한다고 깨달음이 항상 나와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고1이나 애들한테 문학을 나갈 때 문학 갈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그리고 필기 한번 잘 해보시고, 근데 그냥 보고 필기에 대해 인출해야 돼. 먼저 안 보고 필기 봐야지. 그리고 안 되면 다시 보시고. 그러면 그냥 보고 베끼는 거 가짜야. 이거 필기하는 척하는 아이들이야 이거. 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 다시 봐야지. 그래서 보면서 해야 돼. 보고 이해하고 기억한 다음에 덮고 쓰고. 이게 또 짧으면 나는 안 해봐구나 하고 다시 또 보고 이렇게 써야지. 보고 쓰는 건 가짜입니다. 인출해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